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리는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저는 보통 주말 쉬고 월요일 출근할 땐 맞아, 그래 한 주 잘해보자, 시작하자 이런 느낌으로 출근을 하는데요. 출근해서 아침 방송할 때쯤 9시에 최근 들어 월요일이면 꼭 가락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기분 탓인가? 정말 월요일마다 내리고 있었나? 들여다봤더니 9월 10일 딱 하루 오르고 9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월요일은 하락하는 장이 연출이 됐더라고요. 그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운이 좀 탁 풀리면서 출발을 했었죠.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투자 심리 위축이 고스란히 우리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증시와 연동되면서 분위기는 더욱 좋지 않았던 최근입니다. 오늘도 하락권에서 시작했는데 그래도 점심시간에 분위기가 좀 타고 나아지네요. 코스피 코스닥 지금 모두 상승으로 전환하며 강보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땐 주 후반엔 반전의 시나리오가 등장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는 오늘입니다.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치열히 고민해 보시죠.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게스트입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월요일의 두 분을 소개할게요. 한국투자증권 브랜드 박재영 차장님 오셨고요. 엑스원 임주아 전문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나누고 싶기도 하고 제 포트에 대한 이 궁금증을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난주 한 주간 해보니까요. 저희가 여유 부릴 시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트 보고 포트 얘기 짤막하게 하고 그리고 곧장 두 분의 종목으로 이어갑니다. 포트 열어보시죠. 정말 이쪽이 나아지면 저쪽이 문제고 저쪽이 나아지면 이쪽이 문제고 계속 이 시소처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와 서울반도체 지난주에 저희 포트에 들어왔었죠. 좀 나아지는 듯 하다가 오늘장 두 종목이 모두 하락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진머티리얼즈와 매지온이 오늘 상승불 켜면서 포트에서 그래도 힘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 분위기가 상당히 좋네요. 4% 이상 올라가면서 포트 손실 좀 많이 줄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400만 원 위에서 일단 자산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혼날 것 같아서 사실 두 분한테 말 꺼내기도 좀 그렇긴 한데요. 박 차장님, 제가 경협주로 한 방을 노렸어요.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경협주가 미끄러지고 있고 포트에는 현대엘리베이터 지금 7% 이상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 주실 거예요? 현대엘리베이터는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죠. 현대가에서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북한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주체고 그래서 이유가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는데 글쎄요 이제 경협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마성으로 좀 이제 오를 때 사기보다는 빠질 때 좀 이제 낚싯대를 던져놨다가 좀 오를 때 차익 실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슈들은 아직 좀 남아 있어요. 지금 종전선언이라든지 북미의 대화가 처음에는 10월 전에 10월 달 경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뒤로 조금 밀리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네.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경협주 투자를 하면서 한 10% 내외의 그 변동성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또 마진 빠질 때일수록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올라갈 때 또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아프긴 하지만 버텨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를 때 따라잡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결국은 이제 빠질 때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하나 싶을 때 좀 사놓고 그다음에 이슈가 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다른 쪽이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금요일장까지만 해도 현대엘리베이터가 수익을 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7% 떨어지면서 포트에서 한 4%대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위탁 순자산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지난주에서 딱히 돈을 잃은 건 아니에요. 일진머티리얼즈나 매지온이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이죠.
임주화 전문가님은 제가 포트 얘기할 때마다 뭔가 웃으셔요. 그래서 항상 포트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를 비롯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도 조금 있습니다. 임주화 전문가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렇게 파란불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좀 나아진 거거든요. 이 포트에 대해서 한 주 저희 방송 함께 해주셨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삼성전자는 보유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네. 현대엘리베이는 12월 첫째 주에 이슈가 있으니까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제 종목과 교체를 하길 원하는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를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5-16년도 때 중국에서 구리 가격 생산량을 좀 조절을 해왔는데 9월 달에 중국에서 그걸 안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구리 가격이 상승하락의 어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고 구리 차트랑 일진 머티리얼즈 차트가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선물 시장에서 먼저 조금 선 반영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구리가 약간 슈팅 못 나오고 계속해서 저점을 계속 터치를 하고 있으면서 지지대를 붕괴할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도. 모처럼 올라왔는데요. 모처럼 4% 상승했는데요. 팔아요? 아니면은 이제 조금은 충성스럽지만은 서울 반도체를 정리하시는 것도 그 다음 후보로 제가 오늘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일진, 그다음 서울. 박 차장님은요. 짤막하게 의견 주시면요. 이 의견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글쎄요, 계신지. 저는 뭐 크게 여기서 손봐야 될 만한 종목들이 눈에 잘 안 띄네요. 삼성전자, 서울반도체가 약간 뭐 반도체? 이름이 반도체라서 그런지 뭐 비슷한 업종 처럼 느껴지는데 약간 IT 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반도체, LED 이런 IT 쪽이 두 종목 정도 들어 있고 2차 전지도 하나, 일진 머티리얼즈, 제약바이오도 하나, 매지온, 현대엘리베이터는 뭐 테마성으로 경합주 사실 빼놓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성은 알차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뭐 저번 주에 우리라고 해도 되나요? 저번 주에 우리가 포트를 건드렸다가 지금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섣불리 막 지금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할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 물론 이제 뭐 오늘 종목을 들어보고 어마어마하게 좋다라고 한다면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시황 한 번에 뭐 그 업종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고 할 만한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래도 저희 와이솔이나 이렇게 팔고 나서 더 떨어지는 거 보니까 어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잘 팔았다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네, 고민스럽습니다. 일단 이 고민을 안고 가면서 두 분의 각각의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딱 한 종목 열어봅니다. 박정수 사장님의 오늘의 종목은 효성 TNC, 그리고 임주화 전문가님은 오늘 CJ 제일제당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좀 더 저에게 쉽게 느껴지는 종목, 우리 생활에 좀 더 들어와 있는 느낌의 종목, CJ 제일제당부터 갈게요. 임주화 전문가님, 어떤 포인트 접근하시는 겁니까? 처음에는 이제 금리 변화가 있고 환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시아에서 카지노 쪽이 수익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추천을 하려고 하다가 박 앵커님이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신 종목들을 보시면 거의 기재부 장관급의 굉장히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는 종목 CJ 제일제당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주가가 박스권 하단이고 부담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식음료 최선호주로 보셔야 될 종목인데 사실 외인이 너무 많이 팔고 나갔기 때문에 삼성과 관련된 수주나 계열사나 아니면 시장 점유율 70%의 2차 전지 시장 아니면은 딱히 지금 건드릴 만한 종목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만 식음료를 지금 좀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은 몇 개 포인트가 있어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이슈가 있는데요. 해외 사업, 가공식품 매출 성장이 좀 좋고 그다음에 또 바이오 쪽은 아미노산 관련된 또 원가 절감 이슈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CJ 헬스케어를 빼고서라도 생물자원 수익성이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성장세 계속되고 있고 오늘 제가 조금 더 강조해 드릴 거는 거의 임박한
10월 말 정도에 결정될 슈완스 인수 성사되면 PER이 약 한 1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동안 CJ제일제당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려고 미국 시장의 냉동만두 시장 점유율을 높였지만 만두라는 게 아무래도 아시아의 식품이잖아요. 물론 유럽의 라비올리라는 비슷한 식품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CJ제일제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냉동 피자 회사를 인수를 해서 거기다 비비고를 붙여서 좀 인지도를 높이겠다고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 냉동식품 업체인 슈완스를 인수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뭐 3월에 된다, 4월에 된다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10월 말 거의 인수 확정하겠다라는 식의 기사가 거의 임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슈완스가 지난해 매출 규모가 3조 2,400억 정도고 제일제당이 인수하려는 지분율이 80%인데 한 2조 5천억 정도의 인수대금 조율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CJ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에 대한통운은 1조 9천억에 매매를 했기 때문에 2조 5천억 정도라면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고 저점 매수를 해보자라는 건데요. 그거 외에도 바이오 쪽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사료용 아미노산 5종이 있습니다. 뭐 라이신, 메치오닌 등등등 이 5가지가 전년 동기 대비 유사한 수준의 매출에 비해 주가가 많이 싸다는 점이랑 그다음에 그 식품 조미 소재로 핵산 그 연어에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핵산이랑 그다음에 또 제일제당 하면 MSG잖아요. 매출 꾸준히 괜찮습니다. 네. 제가 또 보는 포인트는 이 사료용 아미노산을 경쟁하고 있는 기업이 대상과 CJ제일제당인데 대상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로 이제 청푸그룹과 기술 이전 개발을 통해서 중국으로 간다면 CJ제일제당은 훨씬 더 전에 중국과는 자리가 다 잡혀 있고 올 초에 미국 아이오와의 공장을 500억대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조금 동쪽으로 나아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인수하고 있는 회사와도 조금 그림이 잘 맞춰서 나오는 것도 있고 브라질의 농축 대두 단백업체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뭐 매출도 잘 연결돼서 이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늘 아침에 조금 강하게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눌렸으면 했는데 매수가는 33만 5천 원대 내외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금 단기는 42만 원 정도인데 연내까지 가능할 것 같고 손절가 30만 7천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J제일제당. 그런데 최근에 뭐 한 6거래일 동안 하락한 날은 없네요. 보합으로 끝난 날 하루 정도 있고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미국의 슈완스. 박 차장님,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가 41만 원으로 긍정적인 의견 냈는데 물론 차장님이 쓰신 건 아니겠지만 차장님 의견 어떠세요? 회사와 동일하게 가십니까? 지금 음식료 업종 좋죠. CJ제일제당을 보는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라이신이랑 이제 음식료 쪽. 인데 라이신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뭐 돼지 아프리카 설사병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네. 지금 미국이 바이오에탄올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콘벨트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이오에탄올 확대하겠다. 바이오에탄올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옥수수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에탄올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수요가 늘게 됩니다. 그러면 곡물 가격이 오르겠죠. 지금 곡물 가격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곡물 가격을 올려주면서 그쪽과 관련된 표를 얻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요 라이신에 대한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게 곡물에 섞어서 돼지 좀 살을 찌우기 위한 그 뭐죠 재료가 되는 네. 거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이후에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요. 곡물 가격이 지금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제품 가격 인상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양유업이 그 우유 가격 올린다고 했죠. 서울 네. 다음에 남양유업 올리고 그럼 매일 유업도 올릴 거고. 줄줄이 올라가겠죠.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 원가 올라가는 부담보다 가격을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음식료 업체에게 이거보다 좋은 뉴스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음식료 업체이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CJ제일제당. 한 주당 가격이 솔직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두 분 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솔깃하네요.
네,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또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박 차장님, 효성 TNC, 스판덱스, 섬유 이런 그 원료라 그래야 되나요? 맞습니다. 네, 맞죠? 네, 섬유 스판덱스. 쪽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박 차장님이. 섬유 쪽 이제 뭐 최근에 낙폭과대 이런 거 찾고 올라오다 뭐 밸류에이션 싸고 낙폭과대에서 올라오는 종목 찾다 보니까 야 정말 이 정도로까지 빠졌나라고 생각 드는 종목이 이제 효성 TNC인데 화학 업체로 보시면 돼요. 효성이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변환이 되면서 회사를 4개로 분할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할 수 있는 효성이 지금까지 최근 한 5, 6년 동안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스판덱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할하고 주가 보시면요. 29만 6천 원에서 17만 5천 원까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야 너희가 기대하고 있다며 왜 이렇게 떨어졌어? 워낙에 이쪽이 돈이 되다 보니까요. 중국도 진출을 하고 캐펙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레드오션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최근에는 레드오션이다라고 하기에는 원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3분기부터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 봤을 때는 우리 우려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지금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화학업체에서 스프레드 개선만큼 좋은 뉴스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PTMEG 플랜트 이런 쪽도 증설을 해서 이제 원가를 많이 줄이고 있고요. 인도 쪽에 스판덱스 공장을 신규로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도 시장의 70~80% MS를 맞추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대만이라든지 중국 업체가 관세 때문에 쉽사리 들어오기 어려운 시장이 인도 시장이거든요. 거기서 경쟁력을 조금 더 끌어당기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중국의 경쟁업체는 밸류에이션이 25배 이렇게 되고 있는 PER 기준으로 25배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효성 TNC는 분할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없어서인지 PER이 포워드 기준으로 5배가 조금 넘는 상황이에요. 스판덱스 쪽에 굉장히 강자 입장에서 아쉬운 이제 가격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요.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따박따박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이제 분할돼서 걱정들이 많이 반영된 주가기 때문에 15만 원대까지 떨어졌겠죠. 근데 최근에 소폭씩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뭐 타이밍이어서요. 최근에 너무 오른 종목들 따라잡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낙폭과대 밸류에이션 낮은 종목들 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효성 TNC를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살검살검 효성 TNC도 5일 연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지아 전문가님께도 간략히 좀 의견 여쭤봐도 될까요? 효성 TNC? 네, 전공이 패션이라서 잘 알고 있는 분야인데요. 네. 일단은 그 스판덱스의 원재료가 부탄디올인데 그 석탄 수출물입니다. 그래서 중국 환경 문제로 수급의 차질이 좀 빚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만약에 원재료 가격에 조금 하락이 돼서 좀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한다면 더불어서 마스크팩에 쓰이는 그 소재 관련 회사들도 주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석탄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발전소들이 석탄을 어떻게 더 사들일지 말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은 계속해서 상승 중이지만 단기적으로 거기서 추출하고 있는 부탄디올, 그러니까 그 스판덱스에 들어가는 원재료는 약간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단발성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각각의 두 분의 의견을 종목에 대한 비율을 저희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민스럽네요. 음악은 또 나오고요. 몰랐는데요. 제 티셔츠에 이게 우는 표시였네요. 지금 화면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포트 5종목. 일진 머티리얼즈, 메지온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고민스럽네요. 그래도 위탁순자산 평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분위기가 확연히 좋아졌네요. 그 사이 저희 이야기 나누는 사이 코스피 0.3, 코스닥은 0.5% 올라와 있고요. 진짜 저희가 미련한가 봐요. 정말 못 팔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미련하지 않게 팔았는데 또 포트가 아직까지는 뭐 좀 제자리 수준이 유지되고 있고요. 시장을 확연하게 이겨 나가고 앞서 나가는 선택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 그리고 또 박 차장님 이야기해 주셨던 위닉스도 오늘도 너무 좋고요. 이러한 종목들 보면 아 그걸 살 걸 왜 나는 이랬을까라는 반성이 늘 되기는 하는데 사실 제가 뭐 어찌 알겠습니까? 박 차장님 오늘 제가 뭐 어쩔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죠? 네, 별로 둘 다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아니 사실 둘 다 마음에 드는데 살 돈이 없다는 느낌? 주머니를 채우고 싶어요. 임주화 전문가님. 뭐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진짜 개인 돈이라도 넣어서 좀 사서 포트 좀 채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오늘은 뭐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박차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오늘은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최대 매수 금액이 6만 원밖에 현재 남아있지 않아요. 현금이. 그래서 포트에 넣기도 그렇고 또 너무 계속해서 포트를 바꿔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뭐 2종목 빼고 2종목을 담았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오늘 시작하는 월요일이니까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지수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는 만큼 오후에 조금 탄력 회복하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위닉스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시간 좀 남았어요. 박 차장님. 지난주에 얘기를 해주셨고 금요일에 나와주셨던 출연자분께서도 위닉스를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근데 돌아보니 그걸 살 걸 하는 생각이 그렇게 아쉽네요. 일단 좀 부담이 없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쪽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데 뭐 하나 단점은 3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안 나올 거예요.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지금 놓치셨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3분기 실적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셔도 뭐 미세먼지 내년 3월까지 계속 될 거고 이제 4분기 1분기 되면 청정기 이제 시즌이 돌아오니까 조금 아직까지 시간 여유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위닉스. 그렇고요. 서진 시스템도 여쭤보고 싶어요. 임주화 전문가님. 서진 시스템 그날 말씀 주시고 다음 날도 분위기가 참 좋았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났거든요. 뭐 조금씩 왜 이 종목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나노 스텝으로 조금씩 올라갈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네. 두 분 다 여전히 월요일에 말씀하셨던 지난주 월요일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고 계신데요.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신 만큼 좀 시간을 갖고 저 따라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트는 오늘 변경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니까요.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임주화 전문가님 박재영 차장님과 이 시간 꾸려봤고요. 저희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시 40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